신기하게도 아비님과 이 채널에 지금 있는 분들, 오늘은 되게 많네요. 12명이나 있네요. 여기서 아비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있죠. 뭐 희양을 비롯해서 여기에 이게 아비님이 필터링을 해서 그런가 필터링을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아비님과 연결되어 있는 아비님의 말을 듣고자 하고 어쨌든 아비님에게서 무언가 그래도 무언가 의미 있는 의미를 찾고자 이렇게 있는 분들, 지금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살고자 하고 변하고자 하고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다 하지 않는 분들을 아비님이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그리고 아비님의 얘기에 뭔가 귀를 듣고자 아비님의 얘기를 뭔가 아비님의 말 속에서 어떤 의미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특히 희양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희양이 물었으니까 선두에 서서 희양이 선두에 있고 나머지가 뒤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희양한테 얘기를 할게요. 희양이 대표가 돼서. 네, 진선이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희양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못해요. 저게 좋은 건지 싫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미움, 증오, 분노라는 것도 힘이라고 분노 이런 것들도 힘이라고 인정해주는 세상이라 인정해주는 세상이라 미워할 수 없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참 힘든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게 차라리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게 더 쉬운 사람들이라 이 세상에서는 참 약자죠. 이 세상은 그런 것들도 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희양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걸 천성적으로 잘 못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래서 지금 아비님 곁에 이렇게 쪼로록 붙어 있는 거예요. 아비님이 물론 뭐 누군가를 미워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알아서 필터링 하기도 하지만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듣지도 않거니와 호기심에 껄쩍대는 사람들도 다 내보냈거든. 우리 애기들만 남기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못해요. 미워한다는 거 그거는 미움이 뭔데요? 미움이 뭔가요? 미움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미움은 작은 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움은 반드시 누군가를 찌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움은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괜찮다가 또 밉고 생각나고 또 막 예민하게 반응하고 막 이렇게 막 쌀쌀맞게 대하고 쌀쌀맞게 대하는 게 미안해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미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아주 쉬운 거는 미움은 작은 칼, 그리고 증오는 큰 칼. 칼이라는 말이 좀 그래도 어쨌든 칼은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칼은 지금 세상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도구로 쓰이니까. 그래서 그 칼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을 찌르게 돼 있어요. 근데 희양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상대방을 찌르는 느낌이 아니고 이제 기껏해야 뭐랄까 좀. 그래서 희양,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찌르는 것을 여기 최소한 아비님께 아비님의 말 속에 어떤 의미를 찾고자 그렇게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찌르는 것을 좀 하지 못해요. 그럼 그럼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느낌은 뭡니까? 이 감정은 뭡니까? 그거는 미움이 아니라 싫음이에요. 그냥 희양이 지금 희양이 겪고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한 타인에 대한 어떤 무언가로 힘겨워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미움이 아니고요,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 그래서 지금 희양이 겪고 있는 마음은 누군가가 타인을 미워해서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미움이 아니고 싫은 거예요. 아주 쉽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미움은 되게 공격적인 거고요, 싫은 거는 방어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희양이 힘든 이유는 공격을 못해서 힘든 게 아니고요, 공격을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방어를 못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은 공격적이거든요. 미움은 똑같이 아니면 더 그 이상으로 그 상대를 찔러야 내 마음에 그나마 어떤 위안 비슷한 쾌감?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찌른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찌른 것만큼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약한 사람들이죠. 아비님 기준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희양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으로 힘들어한다면 희양은 견디질 못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사실 자체가 희양한테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희양한테 너무 큰 힘겨움이에요. 너무 큰 짐이에요. 그래서 그 큰 짐을 아비님이 먼저 확 제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희양이 겪고 있는 건 미움이 아니라 내가 그 친구를 찌르지 못해서 지금 분노하고 지금 막 아쉬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싫은 거예요. 그 친구에게 무언가 싫은 게 있는데 싫어서 내 자신을 좀 지키고 싶은데, 원래 싫은 건 보고 싶지도 않고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잖아요. 근데 굳이 싫음을 표현하자면 미움은 칼이고 작은 칼이고 싫음은 그물. 싫음은 그물이에요. 칙칙한 그물. 이게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첫째로 주양이 지금 겪고 있는 양심의 가책이라 그래야 되나? 지금 계속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아비님이 여기서 평생이란다. 아비님이 여기서 늘 얘기하고 있는 게 뭔데? 여러분들의 딸,
여러분들의 아들,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 자신을 사력을 다해 변호해라. 자기 자신을 사력을 다해 변호해라. 전 마치 내 자식을 지키듯이 변호하고 대화를 나눠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비님이 먼저 주고 싶은 것은, 지금 희양이 겪고 있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싫어서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 싫어하고 있다고요. 무언가를 싫어하는데 그 싫은 그 그물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책은 받지 말라고요. 아비님이 변호하는 거예요. 희양을 감정적으로, 아니 팩트로서. 그래서 희양은 아비님의 말대로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요 싫음의 영역에만 있길 바래요. 그래서 아비님이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팩트의 근거에 서야 돼요. 내가 항상 아비님은 느낌은 인정하지만 신뢰하지 말라 그랬죠. 느낌은 인정하지만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계속 미워해서 죄책감이 느껴지지만 아비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팩트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금 희양이 지금 그 친구를 지금 못 찔러서 지금 억울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움이 아니라고요. 무언가 분명히 싫은 게 있는데 그 싫은 거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힘들어하는 거라고요. 이 팩트에 근거해서 희양은 내가 미워하는 느낌은 계속 들지만, 미워하는 죄책감이 계속 들지만, 느낌은 들지만, 인정하지만 싫음의 영역에 서라고요. 그 말은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느낌이 들지만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미워하고 있는 게 아니래. 그러면 거기서 한번 빠져나오는 거. 거기에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이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싫음의 영역에서 아비님이 얘기해 줄게요. 나는 미워하는 게 아니야. 단지 나는 무언가가 싫은데 내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거야. 싫은 걸 계속해야 되는 게 싫은 거야. 아니면 벗어나지 못하는. 이거예요. 싫은 걸 계속해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게 힘든 거야. 그물이래.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있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극복하라, 노력해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극복해라, 노력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아비님은 저런 말, 글쎄 내가 실수로라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길 바라지 않아요.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다 살 수 있어요.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항상 자연스럽게 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계란이 병아리가 태연 삐약삐약거려서 점점점 푸드덕거리다가 돛도 나고 이렇게 자라가나서 우렁찬 닭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새싹이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30년 지나서 맛있는 과일을 맺고. 이 자연스러움. 자연스럽게 살길 바래. 왜? 여러분들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아비님은 여러분들에게 극복하라, 노력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이런 말들을 아비님이
실수라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과드릴게요. 그렇지만 아비님은 절대 의식적으로라도 이 말을 쓰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왜? 그게 힘겹거든. 힘들잖아요. 힘들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하려 하지 않아도 극복할 수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고요. 참지 않아도 해낼 수 있어요. 인내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세상에는 인내라는 가치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인내하라라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고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요. 자연스러운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걸 뭐 극복하라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인지만 해라. 그러니까 알기만 해라. 알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아이가 알아서 나머지를 잘 해결해 낼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마음은 미워하다고 느끼지만 아비님 말씀해 주잖아요. 아, 그거는 싫은 거야. 미운 게 아니고 싫은 거야. 근데 저는 미운 마음이 계속 나는데 근데 이게 싫은 거라고 하고 알기만 하면 돼. 그럼 저는 이제 싫은 거를 이제 내가 이제 싫다고 막 느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싫은 거구나.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고 싫은 거구나 라고 알기만 하면 돼요. 아비님의 중독 영상을 보더라도 아비님이 중독이라는 거 벗어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아비님은 만약에 술을 못 끊는다고 해. 그럼 아비님은 술을 못 끊는 사람한테 술을 끊어라. 뭐 아니면 다른 걸 신경 써라. 뭐 잊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아비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상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을 먹든지 안 먹든지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다만 술을 내가 먹는구나. 술을 내가 이렇게 갈증이 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만 그런 자기 자신을 인지만 하라 그래요. 알기만 하라 그래요. 그러면 내 자신의 내가 알아듣고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신경 쓰지 않게 되죠. 그 과정이 물론 그 과정 속에 인내도 있고 노력도 있고 극복도 있지만 그것은 인위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관계라는 것이 그리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쨌든 제일 마지막에 힘들고 그리고 또 희양은 특히나 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매사에 그리고 또 희양은 이제 끝판왕 아비님은 항상 부모님이 끝판왕이라고 하거든요. 희양이 성장하고 관계를 맺어 관계를 해결해 가면서 느껴도 이제 마지막 끝판왕이 이제 부모님인 것처럼 이 관계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벌써부터 이 친구와의 관계만으로 벌써 거의 막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엄청난 죄책감과 무언가가 막 지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막 휩쓸어 버릴 정도로 너무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 관계라는 것,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 너무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억해요. 알기만 하면 된다. 인지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아비님이 이제 선배로서 이제 먼저 알려주죠. 하지만 희양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점점점 하다 보면 이거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지금 미움이 아니고 싫음이라는 것. 아비님이 얘기해준 이 분별을 희양이 지금 초창기에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아비님의 얘기를 듣고 하게 되는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분별을
아비님이 주는 분별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항상 멈추지 말고 그렇게 해주길 바래요.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특히나 상처 주기 힘들어하는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나 큰 짐이고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특히나 희양은 무언가 열심히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한마디 해버리면 마치 사는 게 아무 의미도 없어진 정도로 정말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끝판왕이라고. 그것처럼 우리 우리 애기들을 너무너무나 힘겹게 하는 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기만 하면 된다.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알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아비님이 저거를 알려주지만 여러분들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비님처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내 안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알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예가 뭐냐면 자 지금 희양이 느끼고 있는 건 싫음이에요. 미움이 아니라. 첫 번째 분별. 그리고 지금 희양이 겪고 있는 싫음의 고통은 지금 희양이 겪고 있는 싫음이라는 것은 정확히 왜 싫으냐면 지금 희양이 싫음의 영역에 있잖아요. 싫다의 영역에 있는데 왜 이 싫다의 영역에 있는 게 희양이 싫으냐면 싫은 게 싫기 때문이에요. 이 말 이해돼요? 싫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이 말을 그만 음미해봐요. 이거는 희양이 나중에 자기 자신과 나누면 알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게 분별을 점점 하게 되면 이제 아비님처럼 희양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비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돼요. 여러분들 자신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싫은 게, 지금 내가 힘든 이유는 싫은 게 싫은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있어서 내가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싫음의 영역에 있지만 싫은 게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정확히는 내 자신이 싫은 게 아니고요. 정확히는 내 자신이 싫은 것도 아니에요. 싫은 게 지금 이 상황은 아니에요. 희양 내 자신이 싫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래된 내 가장 소중한 친구를 싫어한다는 게 싫은 거예요. 버릇처럼 무조건 그 화살을 내 자신한테 돌리면 안 돼요. 희양 그 버릇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변호하라고 했잖아요. 내 자신은 지켜줘야 되는 존재지 비난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내 자신이 싫어요. 이유도 없이 그 화살을 내 자신에게 돌리면 안 돼요. 내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는 버릇은 그런 선택은 하면 안 돼요.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화살을 꺾던지 돌리려고 애를 써야죠. 그래서 내 자신이 싫어요 라는 것은 너무 편한 대답이에요. 그거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뭐야, 내 탓이요. 내 탓이요는 분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방적인 비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호하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내 탓이요 하는 순간 힘겨움이 덜어지지 않아요. 지금 희양이 힘든 이유는 오래된 내 가장 소중한 친구를 싫어한다는 게 싫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나 많은 것을 나누고 그렇게나 모든 것을 같이 이해하고 이 세상, 이 힘겨운 세상에서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마음까지 잘 맞는 몇 안 되는 그 친구를 내가 싫어하게 되었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물론 그런 내 자신이 싫어요 라고 또 돌아오면 또 그거는 생각이 아니죠. 내 자신이 싫어요 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거니까 그거는 분별도 아니고 뭣도 아니죠. 그건 그냥 투덜거림이죠. 지금 거듭 말씀드려 지금 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맞아요. 눈물이 난다는 건 아마 그래도 좀 적절한 그래도 지금 상황에 근접한 분별이 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적절한 분별은 생명을 가지니까. 적절한 분별 생명을 가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이유인데 이것이 지금은 희양은 친구지만 이것이 비단 이렇게 조금만 넘어가면 자기에게 폭언을 하시는 폭언과 하시는 부모님, 뭐 폭력 때리는 엄마, 뭐 폭언이라고 하니까 좀 안 온다. 욕만 하는 아빠, 좀 사랑 좀 받고 싶은데 때리기만 하는 엄마, 아니면 나한테 맨날 나가 죽으라고 욕만 하는 아빠. 그런 아빠를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사실 정말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 정말 힘든 이유는 사실은 맞아서도 욕 들어서도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도 자식이어봐서 알잖아요. 그런 엄마와 아빠를 증오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 아빠,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싶은 엄마 아빠라는 존재에게서 오는 게 막 나가 죽으라고 너 낳아서 후회된다고 막 너 같은 거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무조건 때리고 막 이러면 물론 힘들지만 가장 그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그런 엄마 아빠를 미워하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정확히는 싫어하는 거지만 일단 쉬운 말로 바꾸면 그런 엄마 아빠를 싫어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성장하면서도 더더욱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애들이 거의 진짜 정말 죽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아이들이 많아요. 물론 희양도 엄마와의 어떤 그것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엄마를 내가 딸인데 그런 어쨌든 내 엄마인데 그 엄마를 내가 좋아할 수 없다는 거, 싫어한다는 그 자기 자신의 딸로서의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대한 닻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부모님이 끝판왕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의 자신과의 대화로 정말 여러분들 나이와 똑같이 내 안에 내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엄마를 품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데 엄마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이 모순이라 그래야 될까? 그래서 뭐 어쨌든 더 길어질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요 조그만 선 안에서 얘기를 마저 마칠게요. 희양, 희양,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하면서 동시에 싫어할 수 있어요. 희양, 사랑하면서 동시에 싫어할 수 있어요.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이게 물론 뭐 비유가 있지만 사랑하면서 동시에 싫어할 수 있어요. 그게 모순이 아니에요. 그건 분별이에요. 희양, 지금 희양이 힘든 이유는 봐봐요. 지금 희양이 힘든 이유는 이 험한 세상에서 오래된 내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게 얼마나 귀해요. 이 세상에서 더더욱 더 오래된 내 가장 소중한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동시에 싫어하는 게 힘든 거예요. 오래된 내 친구를, 내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저것 때문에 희양이 힘든 거예요. 근데 아비님이 해주는 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리고 또 완전한 신께서 가르쳐주신 게 뭐냐면 사랑하면서 동시에 싫어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희양, 싫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면 돼요. 싫다. 뭐가? 희양, 오래된 내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싫어하세요. 뭘 싫어해요? 희양, 하나밖에 없는 내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희양도 살리고 희양의 친구도 살릴 거예요. 그 사랑은 변치 말아야 해요. 설령 그 친구가 나에게서 좀 멀어진 한이라 떨어도 내 사랑은 변함없을 수 있어요. 그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럼 뭘 싫어해요? 그 친구가 하는 부정적인 말들은 싫어하세요. 그걸 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만 하는 아빠, 그래요. 아빠를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그 아빠가 하시는 욕은 미워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빠를 향한 사랑은 키워가되 계속해줘. 왜? 지금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아빠를 계속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 욕은 미워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는 건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희양은 싫어하는 자기 자신이 싫으니까 희양은 싫어하는 게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희양은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는 무언가가 싫은 거예요. 대부분은 태도와 언어겠죠. 대부분은. 그 친구를 계속 사랑하세요. 지금 요 건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그 친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 친구의 이기적인 모습들, 부정적으로 했던 말들, 또 걱정시키는 태도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그 행동들은 싫어하시면 돼요. 이 말이 지금은 잘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처음 해보시고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잖아요. 지금 저는 사람과 태도와 언어가 합쳐져 있던 걸 희양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사랑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했던 변해버린 태도와 언어, 그것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건 아니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를 하면, 분리를 하는 걸 제가 분리하는 거예요. 희양, 오래된 친구 사랑해야죠. 하지만 그 친구가 하는 부정적인 말들만 하나 따서 예를 들자면, 그 친구는 여전히 사랑하세요. 계속 사랑하시고.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친구니까.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들은, 그 친구가 하는 부정적인 말들은 싫어하세요. 그냥 그렇게 인지만 해요. 그렇게 알고만 있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가 자라나요. 이거는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인지만 하면 이거 비슷한 말이 무슨 성공서적에도 있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성공서적 보면은 뭐 무언가를 뭐 오랫동안 생각하다 보면은 뭐지? 뭐 언젠가 뭐 답이 생각난다. 뭐 이런 것들 뭐 비슷한 얘기로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인지만 하면,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여러분들 우울증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우울을 선택하고 한 10년, 15년 지나니까 그게 열매를 맺은 결과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힘겨움에 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자라듯이 여러분들이 이 분별 속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되, 뭐 멀리 갈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한번 하나의 기준점으로, 아비님을 요 얘기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한번 해보세요. 기준점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기준점을 수정하면 되니까,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오래된 친구는 오래된 친구니까, 오래된 내 하나뿐인 친구는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부정적인 말들은 싫어하세요. 이건 내가 싫어. 이 친구는 너무 좋지만, 이 친구 너무 좋은데 이 친구가 짜증나 이러면, 짜증나 이러면 이 친구의 이 말은 내가 참 싫다. 이 친구의 이 말, 벌써 말이 바뀌죠. 근데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 짜증나 이러면 나 얘 진짜 싫어. 얘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이 친구는 너무 좋지만 이 친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 친구의 이 말이 싫어. 혼잣말로 해도 좋고, 어쨌든 감정이 올라오니까. 아까 막 확 트라우마 생긴다 그랬잖아요. 막 그 말 듣자마자 막 내가 같이 막 거기에 확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 말이 싫어. 그렇게 인지만 해요. 그러면
뭐가 자라나냐면요. 솔직함이 자라나요. 솔직함이 자라나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야, 내가 너한테 충고 한마디 할게. 이렇게 해서 그 말이 효과가 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 저도 저기요, 저 아비님 죄송한데 제가 충고 한마디 해드려도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건 듣고 싶지 않거든요. 무슨 좋은 얘기가 있던지 간에 그딴 식으로 누구한테 와서 얘기하는 자체가 전 싫어요. 그게 설령 옳은 말이라 해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과 싫음이 동시에 자라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랑이 이겨요. 이거는 신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거는 이 세상에 선한 의지를 가진 게 존재하는구나. 이걸 분별시키잖아요. 그러면 사랑과 싫음이 동시에 가잖아요. 사랑과 싫음이 동시에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랑이 이깁니다. 이거는 사랑이 더 커져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이 왜 못 커지냐면요. 이게 그물이라 그랬죠. 싫음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싫음이 덮어버려서 이 사랑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덮은 자기 자신이 계속 골마가가지고 나중엔 죽고 싶어져요. 이런 자기 자신이 너무 싫거든. 차라리 나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이러면서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오래된 친구, 하나밖에 없는 친구, 어떤 친구인데 일부러 만든다 해도 만들 수 없는 친구를 왜 내가 버려요? 사랑해야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의 부정적인 말들을 싫어하세요. 미워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싫어하세요. 미움은 공격이고 싫음은 거절이라 그랬죠. 거절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노력해야 되나요?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난 오래된 친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이 부정적인 말들을 싫어한다. 를 알고만 있으세요. 알고만. 그러면 나머지는 내 안에 딸이 해요. 딸이 자라나요. 그게 뭐냐면 솔직함이 자라나요. 자라나서 그리고 이 분리만 시키면 그물을 못 덮잖아요. 그럼 이게 사랑이 자라나요. 싫음도 자라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솔직함이 자라나면서 그 표현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언젠가 희양의 그 친구를 향한 사랑이 솔직함과 맞물리면서 그 친구를 향한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다양하게 표현돼요. 그 친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어요. 뭐 예를 들면 그래요. 그냥 울어요. 그냥 그 친구를 어느 날 그냥 그 친구를 끌어안고 한참 울어요. 모르겠어. 왜 우냐고 물어보면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 친구를 끌어안고 그냥 한참을 울어요. 예를 들면 많은 얘기들 중에 하나의 얘기를 들려주면 그냥 어느 날 그 친구를 끌어안고 그냥 우는 거예요. 꺽꺽거리면서. 그럼 그 친구는 야 뭐야 미쳤어 왜 이래 왜 그래 막 이러는데 모르겠는 거야. 그냥 끌어안고 그냥 우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나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여자끼리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끼리 뭐 이렇게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막 처음에 밀쳐내죠. 뭐 왜 이래 미쳤어? 정신 나갔니? 왜 이래? 아 뭐야? 막 이러다가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니까 이 친구도 그냥 힘을 놓는 거예요.
뭘 희양이라고 그걸 예를 든다면 희양도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냥 끌어안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다가 그냥 네가 뭐 예를 들면 네가 왜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모르겠어. 난 너무 슬퍼. 그게 네가 이렇게 변해버린 게 너무 슬퍼. 그냥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냥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과 솔직함이 맞물려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달되는 그 말이 어떤 말이 되었든지 간에 그 친구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옆에서 듣기에는 좀 뻥진 말일 수도 있어요. 옆에서 듣기에는 뻥진 말이죠. 그 친구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듣기에는 뻥진 말이에요. 아니 뭐 예를 들면 막 꺼이꺼이 울다가 뭐 우리 인형 만들러 가자 이러잖아요. 뭐 우리 인형 막 꺼이꺼이 우는데 희양이 우리 인형 만들러 가자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옆에 듣고 있는 사람들은 뭐래냐? 뭐라고? 뭐 인형을 만들어? 뭔 소리냐? 저게 무슨 이해가 안 되지. 근데 그 친구는 그 희양이 인형 만들러 가자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마치 최면에서 풀린 것처럼 녹아버려요. 다. 그래서 같이 울어요. 막 예를 들면 그래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한 이야기를 들려주자면 오래된 친구, 그리고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싶었는데 사랑할 수 없었던 부모님, 엄마, 아버지, 아빠, 오빠, 동생, 이런 사람들과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 시름 속에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만나서 그 시름을 밀어내고 사랑을 얻게 되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냥 살짝 모아오면 이런 거예요. 관계 없는 사람이 들으면 아무 말도 아닌데 그 오래된 친구는 건드려지는 그 말, 희양만이 할 수 있는 말이 만들어져요. 그게 꼭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행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터치 한 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 한 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친구를 건드려서 그 친구를 살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린다는 말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서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희양이 듣고자 하는 말, 그리고 희양이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해줬으면 하는 말, 그 친구가 희양 바라잖아요. 그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 친구가 잘 될 수 있는 말,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으로 희양이 살고 희양이 친구가 사는 거죠. 아비님은 좀 거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끝에 희양의 어머님도 계시도록. 희양은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사람이라서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비님이 생각하고 있다가 그거를 이 친구를 얻으면서 깊게 한번 체험해 보길 바래요. 왜? 그 끝에, 그 길의 끝에 희양의 어머님이 계시니까. 인지만 하세요. 여전히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거, 그 친구의 부정적인 말, 그리고 그 친구의 지금 당장은 그 친구한테 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연해요. 이 솔직함이 자라나면서 사랑하고 합쳐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을 희양이 알아요. 그때 희양이 말하는 것은 충고나 야, 너 이렇게 하지 마. 너 이렇게 살지 마. 야, 너 이런 말 하지 마. 애들이 싫어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친구를 진짜 향한 말이 희양한테서 생겨나든지 희양의 솔직함이 이끌어요. 그래서 아비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적는 행위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것은 솔직함이라고. 바로 이것이 그 솔직함의 한 부분 중에 조그만 부분이죠. 그래서 분리할 것. 그 친구는 좋아하되 그 친구의 부정적인 말은 싫어하세요. 그리고 그걸 싫어하고 거절하세요. 짜증나 떠 있으면 이 친구의 부정적인 말들, 난 이런 말들을 싫어해. 그렇지만 난 여전히 이 친구를 사랑해. 하지만 이 친구의 짜증나 이 말투는 내가 거절해.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말이니까. 난 이런 말을 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계속 들어야 되네. 내 오래된 친구가 하니까 계속 들어주겠어. 내 오래된 친구가 하는 말이니까 계속 들어야지. 하지만 계속 거절할 거야. 그리고 이 친구는 계속 사랑할 거야. 이렇게만 사시면 돼요. 이렇게만 사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희양 안에 있는 딸이 알아서 할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오래된 준비된 우연을 가장한 어느 순간에 희양에게 딱 보일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변해버린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도 그 친구에게 물어야 할 질문을 하지 못하는 친구가 그렇게 많은데 그 친구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희양조차. 그거를 알게 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사랑과 그 속에서 자라난 솔직함이 결합되는 순간. 사랑과 싫음이 엉겨붙어서 희양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분리시켜 놓으면 사랑과 솔직함이 결합되는 그날 희양 눈에 보여요. 그 순간 그 친구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그맣지만 거대한 경험이 어머님도 살리게 되길 바래요. 그러면 희양은 글쎄요. 그때는 아비님 일을 좀 도와줘야 될까? 잘 음미해 주길 바래요. 아비님이 충심을 다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솔직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게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솔직함을 배우게 될 솔직함. 그 솔직함의 힘. 알겠죠, 희양? 사랑하고 싫어하세요.